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늘이 가기 전에 해야 하는 말. 네,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요. 아이라 바이오코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40년 넘게 호스피스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예전에 호스피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이 그런 시스템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원래는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좀 죽음 앞에서 감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어서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TV 프로를 보면서 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5월이고 가정의 달이고 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제가 본 프로가 집사부일치예요. 제가 그 프로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프로는 아닌데 우연히 그러니까 TV를 딱 틀었는데 차인표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인표 씨에 대해서 그런 배우보다는 저는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나오길래 봤어요.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중간부터 봤는데 그분이 그 생활표, 일과표 중에 라인 나우라는 그런 칸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고 했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6개월 동안 암 투병을 했는데 그 암 투병을 하는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온 가족이 다 동생한테 몰입을 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을.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것이 동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 자신이 이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시간, 지금 하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신이 10년 넘게 사랑해 주었던, 자신을 든든하게 밀어주었던 그런 팬이 있었대요. 대만 팬이신데 그분하고 계속 이제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SNS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다른 팬으로 물갈이를 한 거예요. 갈아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머로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하나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 팬한테 연결을 해서 그 팬이 물타기를 하신 그 연예인이 이승기 씨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10년 넘게 사랑해주고 지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승기 씨도 많이 사랑하고 마음껏 편하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같이 서로 늙어가는 처지에 우리는 팬과 배우의 그런 사이가 아니고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참 사람이 멋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 책을 이제 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부부 이야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말 잘 안 하시는 분도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정말 사랑이, 애정이 많아야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좋고 자녀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을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좋거든요. 그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용서해줘, 용서할게, 고마워, 사랑해 이 네 가지 문구 이것만 하면 정말 그
이 문구, 내 문구가 중심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문구만 하면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구라고 해요. 그런 말을 많이 강조를 해요. 용서해줘, 용서할게, 고마워, 사랑해. 근데 이 네 가지 말이 정말 고마워는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말은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60대 부부예요. 60대 부부인데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자궁암이 걸려서 말기예요. 그래서 얼마 살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담소를 그 사별 그런 프로그램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상담사가 상담 선생님이 이분한테 네 마디 그 문구를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를 못한다고 막 그 난리를 쳐요. 그래서 다른 말은 다 할 수 있다고, 용서해달라면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고맙단 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말, 그런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 여자를 보고 내가 첫눈에 홀딱 반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 옆편네가 자꾸만 다른 남자하고 놀아다니면서 날 배신하고 망신을 준 거요. 불륜을 저질렀어.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이놈 저놈 만났어요. 그래도 이젠 다 옛날 이야기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제 무덤을 제가 판 거지.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담사가 그래도 내 문구 말을 다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등 돌리고 자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이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릿속으로 예전의 아내분을 떠올리며 혹시 가능하면 마음으로도 그 이미지를 느껴보세요. 머리와 마음속으로 신혼 때처럼 아내분을 끌어안으면서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등에다 대고 사랑해 라고 나직하게 말해보세요. 꼭 행동으로 옮길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꽁꽁이 같은 소리냐 하실 테지만 그냥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해드려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봐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죠. 확답은 할 수 없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하면서 그러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되돌아가고 나서 한참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한참 지난 후에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내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상담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그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서 애도의 표현을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남편분이 이 상담소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왕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나게 돼요, 다시. 그때 이 남편분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두운 방에서 같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눈을 감고 처음 만났을 때의 아내의 모습을 그려봤죠. 그리고 아내의 등에 대고 나직하게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옆에 누워있는 아내한테 이 한 말이지만 왠지 신혼 때의 아내가 보이더군요. 그러고서 조금 있으니까 예전에 느꼈던 사랑이 다시 느껴졌어요. 30대 이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어요. 잠시 후에 아내를 깨워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내도 그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 든든한 반석이야.
그리고는 두 손으로 내 볼을 감싸쥐는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날 구원했어.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도 아내는 쭉 나를 사랑했다는 걸. 그래서 이 상담 선생님이 그때 소감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그 남편분한테.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아내와 마지막 보낸 몇 주 동안이 우리 부부에게는 지난 20년 중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했더라면 더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어떻게 보면 예의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걸로 인해서 충전을 받고 사랑하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내 충전을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사랑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애정이 더 돈독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또 활력이 되거든요. 그런 말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표현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부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날 구원했어. 아, 이 말이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너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죽음 앞에서. 예. 근데 죽음 앞에서라도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은데 부모님에게도 아니면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줘. 아니면 어떤 가까운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했다면 그래 용서할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 많이 해주시면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요. 좀 더 노력하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꼭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 사랑해, 정말 고마워,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